네, 저희는 일단 BCI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탐구 과정보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고 글자를 최소화했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걸 위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준식이고 네, 저 손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BCI 기술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에 이런 기구를 발견을 했어요. 뭐 같아요? 뭐처럼 보여요? 장난감. 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인데 여기 이제 공을 여기 중간에 올려서 이걸 머리에 씁니다. 머리에 써서 뇌파, 집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이 붕 떠요. 집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많이 뜰 수도 있고 낮게 뜰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 플렉스라는 장난감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BCI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네, 이런 탐구 동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20만 원짜리입니다. 오. 자, 이제 발표할 순서 즉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CI란 무엇인지, 즉 BCI 기술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BCI 기술의 절차, BCI 기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 BCI 기술이 등장하기까지 그런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BCI는 즉 BCI 기술의 전망과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BCI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BCI라는 단어? 없습니다. 네, 이게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은 단어인데 스마트폰 생각으로 동작시키는 시대가 온다. 이게 딱 들었을 때 벌써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만 이렇게 딱 조정을 해서 스마트폰 움직이는 거. 그렇죠. 네. BCI란 내가 기계를 직접 연결해서 컴퓨터나 기계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아니면 마인드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렇게 많은 용어로 쓰이는데 통상적으로는 다 BCI라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 공학, 신경과학 등과 되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는 뭘로 인터페이스를 하죠? 스마트폰을 할 때 우리가 명령을 어떻게 내립니까? 터치를 하죠. 손가락 터치를 하죠. 이게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클릭. 네,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BCI를 사용한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뇌로 생각을 하면 바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명령은. 이게 BCI 기술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삽입형 BCI. 그 두 번째는 여기. 네, 두 번째는 비삽입형 BCI라고 합니다. 먼저 삽입형 BCI를 알아보겠습니다. 삽입형 BCI란 두개골을 열어서 뇌에 임플란트와 연결해서는 시술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뇌의 회백질이라는 곳에 실제로 단자를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연결해서 밖에 있는 기기와 연결시키는 건데요. 첫 번째 일단은 좋은 점,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뇌와 직접 연결을 하는 것이라서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게 바로 기계로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뇌에 직접적으로 단자를 박는 거기 때문에 이 전극부라고 하는 이 기계와 닿은 그 부분에 상처가 생겨서 좀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 신호도 읽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뇌파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신경 신호를 읽어내서 이 뇌파가 왜 생겼을까 이 이유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감각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거꾸로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삽입형 BCI였고요. 비삽입형 BCI 같은 경우는 두개골을 열지 않아요. 두피에 단자를 붙이거나 아까 마인드 플렉스처럼 머리에 써서 기계와 연결을 하는 건데요. 안전성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뇌를 직접 열어서 회백질에 넣었던 것과는 다르게 두피에만 접촉을 하기 때문에 따로 후유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까는 두개골을 열고 안에 넣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제 두개골이 수신을 방해하겠죠. 이건 바로 넣는 게 아니니까 여기 머리 붙이니까 두개골이 신호의 수신을 조금 방해하기 때문에 삽입형보다는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경 신호를 읽지 못해요. 이게 아까 무슨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일방적인 통행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기계에서 역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대신 이제 상업화 유지하겠죠. 수술하는 게 아니라서 일반인 대상으로 게임 같은 거나 아니면 뭐 VR 이런 걸로 상업화에 되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BCI 기술의 절차, 어떻게 BCI 기술이 응용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호를 측정해야 됩니다. 머리 방금 임플란트나 비삽입형이나 그 전극을 통하여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뇌파를 측정할 때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AD 컨버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처리 형태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분석한 신호를 자파와 분리한다. 자파 즉 쓸데없는 파동과 분리하여서 뇌파 데이터를 변화합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서 미세하게 약하게 들어온 신호들은 확장시키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 전환 알고리즘인데요. 전환 알고리즘은 위 두 과정에서 분석된 뇌파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파 데이터를 분류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과정으로 분류하여서 입력된 정보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을 입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응용인데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친 모든 정보를 최종 출력본을 기계의 명령어로 번역하여서 변환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BCI 기술이 등장하기까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924년 한스 베거가 뇌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스 베거가 단순히 뇌파를 발견한 게 BCI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거의 과학적으로 모든 뇌파 관련 분야, 생명과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8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로 엄청 유명한 대학교인데 여기서 영장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원숭이 뇌신호를 측정해서 움직임과 특정 신경세포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BCI 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요. BCI 기술이 개발된 초기에는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DHD 환자, 중증 신체 장애인 등이 의료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의료적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VR 현실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게임하면 더 작동이 쉽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에서도 사용되고 앞에서 본 마인드 플렉스와 같이 집중력 훈련 기기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삽입형 BCI, 비삽입형 BCI 중에서 비삽입형 BCI 장점을 극대화하여서 보다 가볍고 착용이 간편한 대중적인 용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과 장점을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BCI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보그와 트랜스휴머나이즈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는데요. 사이보그는 이제 뭔지 아시죠? 신체의 일부를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걸 사이보그라고 하고, 트랜스휴머나이즈라는 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초인간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개념을 통틀어서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고, 트랜스휴머니즘 사상이 좀 들어가서 인간을 좀 바꿔보자 하는 개념이 트랜스휴머나이즘입니다. 이제 인간과 기계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기존 인터페이스, 좀 반응도 늦고 중간에 이제 신호도 막히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과 기계가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치패드, 모션 인식. 이제 점점 발전이 되어가고 있죠. 이거에 뒤를 잇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 이게 가장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타 신체, 손이나 아니면 터치패드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쓰고 하는 VR이나 영상 분야에 되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잘렸는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킵니다. 중증 신체 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각 장애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좀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최근에 2015년에는 그 시각 장애인인 사람에게 칩을 끼워서 앞에 이제 영상을 띄우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고, 2016년에는 이제 촉각 신경까지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나 기억,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의 유출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에 되게 혁신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뇌 정보를 노출시키는 해킹 기법이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논의되어 왔던 악용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어떤 신체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삽입형이나 부분 삽입형의 경우는 신체에 임플란트를 삽입해서 신호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극부에 그 흉터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후유증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란 전파나 정보의 과부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제 기계 연결로 해서 두뇌부의 접근이 더 쉬워지게 되고, 교란 전파를 뿌리면 이제 정보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일부러 정보를 트래픽을 먹여서 디도스 공격처럼 트래픽을 먹여서 고의적으로 뇌를 과부하시켜서 정보의 흐름을 끊는 겁니다.
이런 신종 정보 테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단점이 많고 장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추세를 보면 점점 이게 BCI 관련 특허 출원 건수인데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지금 점점 높아지는 걸 봐서 이제 BCI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